세종대왕 하면 딱 한글 창제, 훈민정음 딱 떠올리잖아요. 근데 광개토대왕은 만주벌판 달려라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거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특히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업적을 노래 가사로 가장 익숙하게 떠올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진짜로 대왕 칭호를 받을 만한 업적이 있었나? 한국사 통틀어서 대왕 칭호를 받은 사람이 딱 두 명 있거든요. 한 명은 세종대왕, 그리고 한 명은 광개토대왕이에요. 정조대왕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뺄게요. 그러면 한국 역사가 꽤 길잖아요. 수천 년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중에 대왕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많은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남들과 다른 특출난 업적이 있으니까 대왕 칭호를 받은 거예요. 세종대왕의 업적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훈민정음도 있고 치국이도 있고 뭐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도 있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업적도 많아요. 한국사에서 최초로 동전을 유통시키려고 했던 것도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시대를 굉장히 앞서간 천재였다. 나중에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 모두가 다 훈민정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개토대왕은요? 광개토대왕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부분은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어떤 들었던 내용보다는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그 노래 가사예요. 광개토대왕이 정복전쟁, 영토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복전쟁을 했지? 뭐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했지? 설명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만주벌판을 달렸다고 했으니까 만주를 정복했겠지. 이 정도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왕, 특히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업적을 노래 가사로 가장 익숙하게 떠올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진짜로 대왕 칭호를 받을 만한 업적이 있었나? 세종대왕 하면 딱 한글 창제, 훈민정음 딱 떠올리잖아요. 근데 광개토대왕은 만주벌판 달려라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거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광개토 대왕능비는 어서 들어봤어. 근데 실제 내용은 몰라. 그걸 읽어보진 않았거든. 영토 확장을 하고 정복을 했다면 후대 사람들이 딱 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땅을 점령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 딱 들으면 페르시아의 엄청난 영토를 정복했잖아요.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갔잖아요. 징기스칸 말할 것도 없죠. 몽골에서 유럽까지 침공했잖아요. 그러면 광개토 대왕은 어떤 업적을 세웠을까? 당시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었냐? 고구려가 건국하고 초중반까지 고구려는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고구려가 가운데 있으면 남쪽에는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죠. 북쪽에는 중국이 있죠. 중국과 약간 다른 민족인 거란족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구려 북쪽에는 부여도 아직까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앞뒤로 나라들의 둘러싸인 상황이었다. 좋게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진출하기 좋은 영토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고구려는 굉장히 위아래로 침략당하기 쉬운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강대국, 철갑, 기마병, 뭐 을지문덕, 영계소문, 뭐 중국과 전면적으로 맞짱을 떠서 승리한 그런 역사를 주로 떠올릴 수 있는데 고구려는 초중반까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기저기 침략을 받기 쉬운 상태였고 동네 북에 가까웠다. 예를 들어서 광개토 대왕의 할아버지 고국 원왕이 있었거든요. 이 고국 원왕의 예시를 들어보면 고구려가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고국 원왕 시기에 중국에서 고구려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중국에 탈탈 털려서 수도가 점령돼서 수도가 털려버려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고국 원왕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어서 이미 묻혀 있는데 그 왕릉을 파가지고 시신을 파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고국 원왕의 어머니 있죠? 당시 뭐 대왕 대비 마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국 원왕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당시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수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선왕의 시신이 털려서 도굴돼서 시신을 가져가 버리고 어머니를 인질로 잡혀가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고국 원왕이 자존심 다 버리고 중국에 겨우겨우 굽신굽신 죄송합니다 해서 시신이랑 인질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과는 그렇게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맺었었던 거예요. 자, 중국과는 이렇게 굴욕적인 평화협정으로 간신히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엔 누구와 또 싸워요? 백제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고국 원왕은 나름 고구려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썼는데 너무 힘이 딸렸어요.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당시
이 고국 원앙 하나 예시를 살펴보면 고구려가 주변국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국에게도 한번 퍽 맞고 백제에도 한번 퍽 맞고 덩치값은 큰데 덩치값을 못하는 신세였던 거예요. 고구려가 당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 이미지는 아니었다. 여기저기 맞고 다니는 동네 북신세였던 거예요. 그런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이 출현함으로써 변화가 있었죠. 맨날 한 방씩 맞던 동네 북신세였는데 광개토 대왕이 오면서 한 방씩 때리는 동네 싸움장으로 변한 거예요. 중국? 야 너네 까불어? 이씨 가만두면 안 되겠네. 말 타고 딸그락딸그락 한번 퍽 치고 혼내주고 오는 거예요. 다시 까불지 못하도록. 주로 중국을 혼내준 지역이 만주 요동 지방이었기 때문에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중국도 한 대 퍽 치고 밑에 백제가 까불어 백제도 한 대 퍽 치고 백제를 거의 속국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이전의 고구려는 동네 북이었다면 광개토 대왕 이후의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만주 요동 일부 지역을 먹기는 했지만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벌이거나 백제를 멸망시키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단순하게 혼내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대황칭호까지 붙였으면 엄청나게 큰 영토를 정복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정복군주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광개토 대왕은 왜 이렇게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나? 한국 사람의 판타지를 충족시킨 거예요. 한국이 역사적으로 갑에 위치해 있던 강대국인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안에 들기 때문에 지금이 한국 역사에서 거의 최고 전성기가 아닐까 싶긴 하죠. 사실 한국은 침략한 역사는 없고 침략당한 역사가 많죠. 한국사 가장 큰 승리 3대 대첩을 꼽으라면 뭘 꼽아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3개를 꼽잖아요. 한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3개의 승리인데 이건 한국이 어디 공격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에요. 세 전투 모두 다 외적이 침입했을 때 큰 승리로 막아낸 수비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특화된 민족인 게 사실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마음 한켠으로 뭐가 있어? 인간의 본질적인 요구가 있죠. 정복전쟁, 영토 확장 이런 거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예전에 잘 나갔던 기억을 계속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올려 보니까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이 고구려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구려 시절을 가장 확장시켰던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죠. 그래서 역사적 위인이 되는 것에는 실질적인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민족성을 강화시켜줄, 즉 다시 말하면 국뽕을 충족시킬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물론 훌륭한 왕인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단순한 왕을 넘어서 대왕의 칭호를 받은 것에는 국뽕이라는 이유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